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에, 국회에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과거 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김성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민영배 의원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김건희 여사와 닮은 꼴이라고 주장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김건희 두 사람 모두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돼 있고, 그리고 검사를 가깝게 두려고 했고,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기소 수사 의혹에 정점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지금 무리한 짜맞추기, 무리한 이 충성 경쟁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해서 충성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크게 역풍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의 걸림돌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라는 발언에 장본인 강민구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다.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남 남인들의 후손들도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걸 이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강민구에 대해서 엄중한 이 경고를 하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은 오히려 이재명의 애완견들만 보이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완견 발언이나 그 이후 나온 몇몇 의원의 발언은 과유불급이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 나가는데도 과연 그 발언들이 도움이 됐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현대판 여의도의 동탁이다. 동탁.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 동탁이죠.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 라고 이재명을 겨냥을 했습니다. 한나라를 농단하던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이슬처럼 사라졌다. 동탁을 처단해줄 여포를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민구 최고위원을 지칭하면서 저런 분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에 대한 감별 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 구도가 됐는데요.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윤성현. 그래서 여당의 전당대 다자 구도가 확실해짐에 따라서 어대한, 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이라고 볼 수 있죠.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예고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간접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기는 당을 만들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격려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다자 구도가 표심이 분산이 돼서 오히려 한동훈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어차피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가게 될 것이고 그때 반 한동훈 표가 결집할 것이야,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결국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원희룡이 출마함에 따라서 친윤계 쪽에 구심점이 생겼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좀 입장이 묘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아직도 지금 출마 선언 날짜가 뚜렷하지 않은데 결정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나는 오직 친국민, 친대한민국이다, 이러면서 친윤, 반윤, 비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보수 혁신을 본인이 자처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쪽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원희룡과 나경원을 동시에 지원을 한 뒤에 결선 투표 때 이제 한동훈 과반을 막은 뒤에 결선 투표 때 나경원, 원희룡 둘 중 하나를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희룡 출마로 여당의 당권 사파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셈법이 복잡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오늘쯤 당대표를 사퇴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재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연임에 나서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공천권, 그 다음에 당원의 구심점, 이런 3가지를 들 수 있답니다.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야 당권 유지는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선거의 공천권, 그리고 대선 가도가 순탄해지는 것이다. 지지층 75%가 연임에 찬성하고 있다. 팬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도층 이탈 등 지지율 정체에 대한 우려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김정은 푸틴 회담 조약문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죠. 북한,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한다. 이런 내용을 명문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아무튼 유사시 자동 개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그 소련과 북한 사이에 그 군사 동맹 수준으로 두 나라 관계가 복원이 됐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러시아 조약 내용을 제가 그 핵심 내용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조약 내용을 보면은 3조가 제3조 위협 조성이 될 때 실천 조치 합의 목적으로 쌍무 협상 지체 없이 가동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위협으로 규정을 해서 러시아 군사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조약 제4조를 보면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면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국지 도발에 한국이나 미국이 거기에 맞대응을 할 경우에 러시아군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북한 러시아 조약 제10조를 보면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등 과학기술 분야 교류 협조 발전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또 북러시아 조약 제16조를 보면은 일방적인 강제 조치 적용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및 한미일 대북 대러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조약 제14조를 보면은 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를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일보가 분석 기획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그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이 통화를 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과 우리 군 지휘부가 들썩였고 최상병 사건 수사의 흐름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수상한 패턴이 반복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2023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있었던 여러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대하는 용산, 군 수뇌부 등등의 자세에 변화가 왔었다. 인물, 시간, 사건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졌다. 특히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된 8월 2일 그런 현상이 뚜렷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 깊숙한 관여가 있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그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인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에 앞서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한자리에 대면을 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증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송금 그리고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 민영배 의원이 탄핵 소추안 작성에 돌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위원회 대책반 단장 민영배, 이번 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작성이 들어갔고 곧 마무리될 것이다. 일부 탄핵 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가 포함됐는데요. 이 박상용 검사가 이화용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했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준비하고 있는데 엄희준, 강백신 검사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간부입니다. 최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도 기른정이 먼저냐,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이 먼저냐, 반려견 누가 주인이냐, 이걸 가지고 글쎄 송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반려견도 기른정이 우선이다. 그래서 반려견을 쭉 길러온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 그랬는데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혔습니다. 기른정보다는 누가 최초로 이 분양을 받았느냐, 분양권이 우선이다. 내용 흥미로워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서 수년간 키웠더라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 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부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 라면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냈는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쭉 길러왔던 사람이 그 반려견을 가지고 갔던 이 분양자에게 그 강아지 돌려다오 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승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남녀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교제 중이던 남녀 중에 여성이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반려견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을 분양받은 여성이 이제 자기 남친에게 수시로 반려견을 맡겨서 이제 좀 키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여성이 이사를 하면서 내가 반려견을 키우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 남친에게 좀 반려견을 맡아서 키워달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이제 사이가 틀어져서 결별을 하고 헤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 여성이 이 남친이 전 남친이 되는 거죠.
집을 비운 사이에 반려견을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 쪽에서 내 허락도 없이 이 강아지를 데려갔다 하면서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기른정이 먼저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길러왔던 남성 측에게 강아지를 돌려줘야 된다. 정서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돌려줘라. 또 30개월간 반려견을 키우면서 사육 비용도 대부분 부담을 했던 것이고 동물 등록증에도 이 남성이 소유자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었습니다.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분양받은 사람에게 강아지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냥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이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 남성 측에서 이제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최근에 그 숙명여대 총장 이제 임명 선거 이거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크게 논란이 됐는데 숙명여대 총장과 관련해서 왜 정치권이 여기 시끌시끌하냐 이런 것들. 원래 숙명여대 총장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총장을 두 사람을 뽑으면 그 두 사람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의사회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숙명여대 총장 그 후보로 투표로 두 사람이 뽑혔는데 한 사람은 문시연 교수, 한 사람은 장윤금 교수입니다. 장윤금 교수는 이제 지금 현재 총장이고 그 다음에 문시연 교수는 차기 총장 후보인데 문제는 이제 문시연 교수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사건을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장윤금 현재 총장은 상대적으로 그만큼은 아니다. 이제 이겁니다.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김건희 여사는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때 제출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 논문을 낸 바 있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수작업 조사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라고 주장한 바가 있고 결국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이제 검증 절차를 개시하고 있는데 28개월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 숙명여대 이사회는 이 조사를 해야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냈던 문시연 교수를 숙명여대 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바로 이 문시연 교수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해왔는데 결국 이것이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사립대 총장 인사에 특정 정당이 밀어주기를 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아니냐. 그러나 이건 역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